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나라가 뒤숭숭한데 외출하실 때 무조건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는 109,894의 해슐레이트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2.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슐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죠.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데요. 네, 현재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해슐레이트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이제 낮아지고 있지만 해슐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소식이죠. 네, 해슐레이트뿐만 아니라 현재 거래량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온체인 트랜잭션 거래량이 전날 대비 16.5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최근 24시간 비트코인 온체인 거래량이 전날 대비 16.59% 증가한 79.56만 BTC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온체인 트랜잭션 수는 전날 대비 13.43% 이렇게 상승한 32.85만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 해슐레이트와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 특히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크라켄 임원이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켄 임원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크라켄 비즈니스 개발팀 이사 댄 헤럴드가 2008년 금융 시스템 붕괴 이후 2012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크립토 마켓은 아주 작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고 기관들도 유입돼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트위터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댄 헬드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예측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단순합니다. 그죠? 뭐 다 틀렸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가격 예측은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언급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팀 드레이퍼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간다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인데요. 이 팀 드레이퍼가 대다수의 자산을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 드레이퍼는 대다수의 자산을 암호화폐화 시켰다고 합니다. 네, 24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031.61포인트나 떨어져서 이제 다우존스 124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폭락함에 따라서 억만장자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는 6개월 전에 시장에서 물러났다 밝혔는데요. 네, 시드 스테이지 벤처 캐피털 회사인 드레이퍼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겸 관리 파트너인 팀 드레이퍼는 CNBC의 이제 스쿼크 엘리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의 자산 대부분은 현재 암호화폐화 되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증권 시장을 떠나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자산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으로 옮겼다. 지금은 그게 일종의 안식처인 것 같고 이 조정은 결국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언급을 했는데 네, 팀 드레이퍼는 2019년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5월 반감기 이벤트 후에 2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지금 전망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달 초 1만 달러 선을 돌파했지만 비트코인이 9,575달러로 되돌려 놓았죠. 하지만 팀 드레이퍼는 자신의 높은 비트코인 예측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또는 2023년 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서부터의 큰 움직임이다. 나는 비트코인이 선택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움직이기 쉽지 않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은행에 2에서 4%의 돈을 지불하고 싶냐? 아니면 마찰도 없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전 세계적이며
어떤 정치 세력에도 얽매이지 않는 통화를 원하는가? 내 말은 이거다. 비트코인이 큰 승자가 될 것이다. 드레이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팀 드레이퍼의 경우 미국 연방 보안국인 USMS의 2014년 1차 비트코인 경매에서 29,657BTC를 사들여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그였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1BTC당 632달러에 구매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과연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하여 의견이 치열하게 갈리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빅 이벤트인데요. 네, 반감기 후의 여태까지의 역사와 비슷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자칭 사토시라고 부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인데요. 네, 크레이그 라이트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안 좋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자오가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바이낸스 붕괴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을 하자 바이낸스 CEO가 반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SV 설립자죠. 최근 또 다른 마운트 곡스 이제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출금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CEO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응수를 했는데 바이낸스는 이제 내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 음모론을 뿌리치고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에 대한 경각심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증폭을 시켰죠.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몇 가지 메시지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바이낸스에 대해 경고하게 있는데요. 지금 바이낸스에 관한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라이트는 바이낸스에 관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시나리오와 같은 마운트 곡수를 보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네, 그는 당신이 기꺼이 사기꾼과 미국 정부에 기부할 수 있는 것만 놓아두라고 덧붙였는데 이 메시지는 비트코인 SV 팬 리버가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네, 명심할 것은 여기 나오는 리버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다라고 믿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네, 비록 바이낸스가 계획되지 않은 유지 보수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허풍과 가짜 뉴스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라이트의 경우는 바이낸스를 둘러싼 실제적인 불안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자오는 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기꾼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계속해서 사기 투자는 결코 좋게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2019년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SV를 상장 폐지시켰었죠. 네, 댓글에는 비트코인 SV 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 모욕은 자오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다른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BSV의 명백한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까지 다양했는데 전반적으로 바이낸스가 붕괴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네, 참 크레이그 라이트의 경우는 심심하면 하나씩 정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안 보이면 섭섭한 크레이그 라이트네요. 네, 최근 미국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다음 달 24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는 내달 24일 디지털 화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제 다음 달 24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표한 스케줄에 따르게 되면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국제개발, 금융정책의 담당자가 소집, 주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국내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네, 청문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증인이나 질문에 관한 사항도 불분명한데 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이외에 미국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맥신 워터스는 이전부터 리브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리브라가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 등의 연구의 주역이 됐다라고 발언하면서 리브라와 같은 큰 네트워크가 이용되면 시스템적인 중요성과 보급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은행에게 경종을 울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급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CBDC 개발에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의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최초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용 은행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최초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용 은행을 추진 100만 달러의 종잣돈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대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월가 출신의 블록체인 옹호론자 케이틀린 롱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반티라는 이름의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받은 서비스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아반티 은행은 이미 100만 달러의 종잣돈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결제, 수탁, 증권 및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아반티는 커스터디의 엄격한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미 달러화 결제 시스템과 암호화폐의 커스터디안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창업자인 케이틀린 롱은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상의 이유로 기존의 미국 은행 및 신탁 회사는 암호화폐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아반티는 그 상황을 타개해 규제된 은행이 이미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반티는 이제 특수 목적 예금 기관 SPDI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SPDI란 와이오밍주 의회가 지난해 새로 금융기관의 지위로 제정한 것으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커스터디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또한 아반티는 이제 KYC 연방 정부의 고객 신원 확인 규칙과 자금 세탁 방지 대책,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대책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네, 우선은 블록스트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디지털 달러 재단 설립 및 FRB, 미 연방 준비 제도죠. 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개입, 그리고 미국 최초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용 은행 추진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으로의 진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사의 수석 부사장이죠. 애쉬 빌라가 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수석 부사장은 XRP와 이더리움이 각자 분야에서 지배적인 암호화폐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애쉬 빌라 리플 수석 부사장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및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XRP와 이더리움은 각자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뛰어넘기 힘든 지배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까지 성장했다며 그들의 제품과 생태계는 흥미롭고 다른 경쟁사가 이 같은 규모를 따라잡긴 힘들 것이다. XRP는 가장 유동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국경 간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애쉬 빌라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몰라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경우, 알트코인들은 몰라도 이제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경우 각자의 목적성에 맞게 진화를 하고 있죠. 네, 이런 뚜렷한 목적성이 없는 코인들은 현재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XRP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각자의 활동에 맞게 가격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40% 아래로 내려가야 할 텐데요. 네, 하루빨리 이러한 시장 상황이 와서 각자의 호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한 외신에서는 나스닥 상장 채굴 기업 카나안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21일 미국 소재 로펌 샬이 이제 카나안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투자자를 대표해 조사 및 배상을 진행 중이다 밝혔습니다. 네, 카나안은 중국계 비트코인 채굴 기업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네, 미디어는 투자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카나안 리포트를 인용해 주요 혐의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나안이 이제 특수 관계자 및 허위 기업과 거래를 규제 기간에 보고하지 않았다.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카나안의 주요 고객은 중대 사기를 저질러 규제를 위반했다. 세 번째로는 카나안은 이제 7개 주요 대리점 정보를 삭제했다. 네 번째로는 비트메인 마이크로 BT와 비교해 카나안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네, 이와 관련해 카나안은 코멘트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인니스는 카나안 공식 입장을 후속 보도할 입장이라고 하네요. 네, OKEX CEO는 공정한 거래소 특정 프로젝트 차별 없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최고 경영자 제이 하오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정한 암호화폐 거래소라면 특정 프로젝트를 밀어주거나 이제 저주하는 등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 SV는 OKEX에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이며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 생성된 토큰이다. 거래소는 모든 사용자와 채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서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의 비트코인 SV는 사기라는 발언을 반박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뉴질랜드는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세를 철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뉴질랜드 세무당국이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를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와 동시에 기업 운영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15%의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세를 따로 걷습니다. 네, 이를 두고 뉴질랜드 국세청은 옳지 않다며 대다수의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GST는 없애고 소득세 과세만 유지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이제 다른 투자 상품이나 자산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컨센시스 타키온 엑셀러레이터는 9개의 졸업 디파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업체 컨센시스 산하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타키온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2020년 타키온 엑셀러레이터 윈터 프로그램을 졸업한 9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네, 타키온 측에 따르게 되면 해당 9개 팀은 각각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인도, 미국 등 국가 소재 창업자 그룹으로 총 12주간의 타키온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네, 25일에 따르게 되면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가 이제 헬스케어, 생명과학,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이제 컨센시스 헬스를 분사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나오면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쿠코인의 이제 손해배상 판결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싱가포르 법원은 이제 B2C2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인 쿠오인에게 1,15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쿠오인은 이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싱가포르 첫 암호화폐 관련 손해배상 법적 분쟁 사례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 우커머스 상인은 이제 VAT 결제 옵션 추가 기능이 이렇게 되었다며 이제 예술품 디지털 마켓 VeryRT가 관련 플러그인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이제 2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44 절대로 높은 수치가 아닌데 그래도 2월달이 가기 전에 한 10점, 20점 정도 올라서 60점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